주변 입지도 워낙 좋고 신축에 여기는 또 임대 수요까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유령 건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시청하지 마세요. 2편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새 거다 보니까 문 열려있어요. 문 열려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여주세요. 문 열려있어. 문 열려있어. 대박. 오늘 진짜 날씨가 덥습니다. 오늘도 임장을 왔고요. 아파트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오래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 있는 곳이에요. 오늘 임장할 물건은 아파트 물건은 아닙니다. 이쪽을 통해서 바로 가게 되면 경매 진행 중인 다가구주택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구부터 살벌합니다. 건물을 짓다가 만 거죠. 공사가 중단이 됐고요. 쓰레기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철근도 있고 여기도 지금 다 건축 자재들이 다 쌓여 있는데 공사가 중단이 됐다 보니까 이렇게 방치가 된 걸로 보여집니다. 저기 보이세요? 끝에 1, 2, 3, 4 4개의 다가구주택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입구부터 굉장히 무섭습니다. 덕진 경찰서 협력이라고 CCTV 작동 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살벌하죠. 딱 느낌이 오실 거예요. 앞에 이렇게 딱 막혀 있고 경고문구, 공사하다가 중단됐고 주변에 공사 자재들이 이렇게 있는 걸 봤었을 때 경매 경험 있으신 분들은 촉이 오실 겁니다. 이 물건은 유치건이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는데 일단 문이 열려 있어요. 우리는 이제 경매 물건을 조사하러 온 거기 때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살벌합니다. 여기가 이제 주 출입구로 보여지고요. 여기도 완전 짓다가 그냥 다 말았고 옆에 건물도 다 중단된 건물들이에요. 대부분 맨 끝에 빼고 하나 둘 셋 4개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23년도 8월 21일 날 61억 8,300만 원에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0%여도 3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지 않죠.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조정해서 각각 쪼개서 나왔습니다. 금액은 1번부터 4번까지 차이가 있지만 근데 일단 더우니까 땀이 지금 뻘뻘 나거든요. 그늘에서 한번 이야기할게요. 1번 기준으로는 15억 4,600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는 2번 유찰이 돼서 감정가 대비 49% 7억 5,700만 원까지 떨어져서 최저가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려 4동 각각의 물건이 다 나왔고요. 4개의 물건이 전부 다 50%까지 다 떨어진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건이 저는 사실 기회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까 쭉 오면서 외관을 또 보셨겠지만 신축입니다. 사용 승인이 언제인지 아세요? 23년도 2월입니다. 1년밖에 거의 안 된 물건이거든요. 마감이 조금 덜 된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우리가 현장에 한번 가서 마감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편함 보이세요? 애초에 여기는 임차인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을까요? 아예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 물건을 낙찰을 받으면 명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사용 수익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가서 건물 외관부터 해서 쭉 한번 돌아서 볼게요. 건물 전체적인 모습인데 건물 외관으로 봤었을 때는 마감도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차장 쪽에 보면은 텍스가 떨어지는 데가 있는데 요거는 아직 뭐 마감 작업을 하다가 덜 된 것 같은데 저런 거는 사실 마감 안 됐다고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 물건이 2번 물건이고요. 두 번째 건물이 또 있습니다. 1번 물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은 잘 되어 있죠. 근데 이런 데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여기도 쭉 보면 천장 보이시죠? 텍스 마감 안 된 거 보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깨끗해요. 이 물건은 3번, 끝에가 4번 물건입니다. 그래서 저쪽 끝에 물건은 현재 나온 물건은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가 다 멈췄어요. 사실 미관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1번, 2번, 3번, 4번 물건 중에서 이 끝에 2개 물건은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저라면 앞쪽 물건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임대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미관상 지저분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앞쪽 라인은 금액만 저렴하면 또 신축이잖아요. 임대 맞춰주는 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 절반 가격에 우리가 또 매입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또 매력적인 물건인 것 같습니다. 투자금 여유로운 상황이고 한다라고 하면 요거 4동을 다 낙찰을 받아서 해결한 다음에 통으로 그냥 매도를 해도 수익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또 해결이 될 거거든요. 이렇게 무섭게 화진 ENG라고 지금 써 있고요. 유치권 진행 중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유치권 행사 중이라 하더라도 유치권이 정말 성립을 하는지 공사 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 끝에 있었던 2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깨끗했거든요. 그러면 1번 물건 어떤지
보겠습니다. 일단 뭐 주차 라인도 잘 그려져 있고 대체적으로 깨끗합니다. 입주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계량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요. 우편물을 봤었을 때는 2층에 6개 호실, 3층에 6개 호실, 4층에 3개 호실로 보여지죠. 그러면 총 15가구의 물건입니다. 특히나 전주를 임장을 다니시거나 전주에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주의 다가구 물건이 15가구 되는 물건이 별로 없어요. 게다가 또 신축의 물건이 보통 없습니다. 보통 10년에서 15년 된 물건이 많은데 이 물건은 신축이고 15가구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또 인근에 또 이렇게 아파트가 있으면 어때요? 살기도 쾌적하고 말할 필요도 없이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주차 한 10대 정도는 충분히 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감도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여기 뒷부분도 또 중요한데요. 마감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옆면도 뭐 그냥 새 거라서 사실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경매지에 보면 내부 사진이 다 있습니다. 주인 세대는 복층, 다락으로 또 되어 있고 나머지 호실 같은 경우도 바닥이 다 폴리싱 타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내부도 마감이 다 되어 있는 걸로 봤을 때 크게 공사 비용이 더 들 거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부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전기 체납 때문에 이렇게 다 붙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는 다 안 들어오고 있고요.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까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은 되어 있지 않지만 새 걸로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이죠?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진짜 넓네요. 여기가 이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로 지금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도 여기 있습니다. 보통 이제 엘리베이터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공간 활용이 좋은 것 같고요. 경매 현황 조사차 법원에서 방문했는데 아무도 안 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붙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3층도 마찬가지로 6개 호실로 지금 되어 있고요. 4층 주인 세대죠. 건너편에 테라스 있는 모습도 보이고 천장 마감, 복층까지 있는 걸로 또 보여지죠. 근데 복층에 또 뭐가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테라스. 주인 세대에 있는데 앞에 테라스도 있어. 근데 복층에 또 테라스가 있잖아요. 테라스에서 고기 구워 먹고 싶다. 여기는 401호, 402호 쪽에는 바로 403호입니다. 저희가 현관문을 봐도 바로 알죠. 도어락이 딱 봐도 1.5룸 투룸 같이 보이죠. 그치만 우린 주인 세대는 어때요? 누가 봐도 주인 세대인 것 같다. 고급지지 않아요? 다 새 거다 보니까 문 열려 있어요. 문 열려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문 열려 있어. 문 열려 있어. 대박. 계세요? 계세요? 일단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열려 있거든요. 열어보겠습니다. 계세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집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주를 안 한 것 같아요. 중문도 이렇게 그대로 다 달려 있고요. 한번 안에 볼게요. 안에 들어왔는데 와 대박입니다. 대박. 일단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원룸, 1.5룸, 투룸도 전부 다 폴리시 타일로 다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바닥이. 여기 보세요. 여기도 다 그대로 폴리싱 타일로 돼 있습니다. 경매지 사진 그대로네요. 와, 뭐 싱크대도 엄청 큽니다. 마감이 다 돼 있네요. 가스레인지라든지 이런 없는 경우들도 있는데 마감이 거의 다 돼 있고 후드만 없는 것 같은데 봤더니 후드가 있어. 후드가 매립형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아예 마감이 다 돼 있다. 도시가스만 설치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야 진짜 좋다. 여기 이제 세탁실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올렸던 유령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 느낌인데요. 와 여기는 뭐 내부가 완전 새 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전주에서도 신축도 별로 없는데 15가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15가구인데 주인 세대가 이 정도예요. 와 진짜 마감부터 해서 와 정말 잘 해놨습니다. 거실이고요. 안방입니다. 안방도 넓어요. 이게 좁아 보여도 붙박이가 있는 거거든요. 다 새거. 마감까지 완벽합니다. 여기 보면 화장실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화장실은 잘 안 보이네요. 화장실 완전 새 겁니다. 여기 안에 드레스룸도 있고요. 거실 화장실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깔끔합니다. 마감이 하나도 안 된 데가 없어요. 그리고 사용을 안 했다 보니까 엄청 깨끗하고요. 여기도 지금 방이 또 있거든요. 이 방도 넓어. 채광도 좋아. 울려요 집이. 최고다 최고. 낙찰 받고 실거주하고 싶은데 바로 실거주해도 되고. 여기 또 있네 방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계단입니다. 작은 방인데 그럼 뭐예요? 한 층에 방 3개, 화장실 2개죠. 근데 거실도 넓어. 인테리어도 좋고 새 건데 제가 좋아하는 또 복층이 있네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와 진짜 좋다. 와 좋아. 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엄청 크다. 와 엄청 커. 와 이게 보통 다락이면 천정이 낮잖아요. 여기서도 제가 키가 87이거든요. 제 키가 187인데 와 이 정도면은
엄청 높은 것 같습니다. 와, 조금 아쉬운 거는 이쪽 밑에는 마감이 안 됐어요. 여기도 도배는 안 돼 있습니다. 천장은 또 도배가 다 돼 있어. 이거는 뭐 돈 들 게 없어요, 사실. 그냥 도배해도 되고 장판 깔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면은 작업실 해도 되고 또 아이 또 놀이터 같이 써도 되겠죠? 또 이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데 바로 밑에가 또 우리 집이니까. 근데 여기 또 뭐가 있어? 뭐야 이거? 아, 설레. 따라따라따. 와, 대박입니다. 주인 세대 단독 테라스입니다. 보여주세요, 크기. 여기가 이제 조금 뭐 더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페인트들이 까진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마감만 하면 될 것 같고요. 방수도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떡하냐? 너무 좋은데? 야, 이거 수도 시설까지 다 있네요. 아파트 딱 있어. 저기 보면 롯데 슈퍼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이쪽에도 다 저희가 보여요. 옆에 건물도 방수가 다 돼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진짜 너무 탐나는데? 여기다 바베큐 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지. 여기는 아까보다 작긴 한데요. 그래도 또 테라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와, 수도시설 똑같이 있고 여기다가 텃밭식으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저긴 또 햇빛이잖아요. 저쪽 테라스 가봤더니 아, 오늘 여기가 해가 들어오네? 해 안 들어오는 반대편 테라스에서 쉬자. 이 플렉스 아닙니까, 플렉스? 아, 너무 좋습니다. 반대편도 건물이 보이는데 여기도 똑같은 다 구조 같아요. 굳이 저희가 다른 건물 안 가봐도 다 똑같습니다. 이 4개의 물건을 확인해 보니까 평수는 조금 차이가 나요. 토지 같은 경우는 2평에서 한 10평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구 수도 15가구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오셔가지고 다 보셔야겠지만 쌍둥이 건물이 한 4개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에다가 복층인데 복층이 거실 사이즈보다 크네요. 저는 이게 다락도 되게 좁거나 높이가 낮을 줄 알았는데 그냥 쓸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또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문을 달 수 있으면 또 문을 달아서 창고방을 또 따로 써도 될 것 같고. 야, 이 물건이 반값이 떨어져 있는데 나가서 유치권 관련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내부를 봤는데요, 내부가 진짜 너무 좋습니다. 주변 입지도 워낙 좋고 신축에 여기는 또 임대 수요까지 또 뛰어나기 때문에 유령 건물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 시청하지 마세요. 2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을 정리를 해드리면요, 23타경 2799 사건이고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가 459-36번지 외 1필지입니다. 1번 물건부터 4번 물건까지 총 4개가 나와 있습니다. 4개가 각각 감정가는 조금 틀리긴 하지만 1번 기준을 말씀드리면 토지 면적이 138.95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86평인데요. 이 토지 면적을 보게 되면 전체 면적은 300평으로 되어 있는데 빨간색 글씨로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38평이 지분으로 되어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은 뭐야, 토지가 전체가 나온 게 아니야? 빨간색 글씨로 또 지분이네? 이러니까 또 피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세하게 보시면 밑에 매각 토지 건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1번 토지는 대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105.88평으로 되어 있고요. 토지 2번은 도로 33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분이라는 거는 대지는 우리께 맞는데 이 앞에 있는 도로들 있죠? 이 도로들을 옆에 있는 건물들이랑 나눠서 지분을 가져간 거예요. 만약에 이 도로가 내가 지분이 하나 없고 이 건물만 있다라고 하면 맹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건축을 할 때 땅을 쪼개서 나누면서 이 도로의 지분을 각각 필지에다가 나눠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분이라서 문제가 되는 건 전혀 없다. 감정가는 15억 4,600만 원에 시작을 했다가 2번 유찰돼서 감정가 기준 49%까지 떨어진 물건이고요. 7억 5,700만 원에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4개가 진행을 하고 있고 4개가 전부 다 50%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다가구 주택이잖아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장도 굉장히 쾌적하고요. 2층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3가구가 있습니다. 각자 원룸, 투룸, 그 다음에 3룸, 주인 세대가 다 섞여 있고요. 4층 같은 경우에는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려 사용 승인이 23년도 2월 3일이기 때문에 1년밖에 안 된 물건이고 신축 건물인데 아무도 들어와서 살지 않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공사금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또 있었겠죠. 이게 매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가 경매가 진행 중인 겁니다. 우리가 더 기회가 되는 거죠. 인근에 바로 도보권 거리에 상업지역이 있어가지고 편의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롯데프레시, 외과, 내과, 병원, 은행, 버스 정류장까지 다 되어 있고요. 인근의 아파트는 1km 이내 14,000세대, 비아파트까지 포함하면 반경 1km 내에 18,000세대가 거주하고 있고요. 반경 400m 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8개나 지금 있습니다. 직선거리로 1.3km 내에 전주 일반 산업단지가 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 또한 굉장히 풍부한 곳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또 우리가 월세 시세잖아요. 조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쪽 주변에는 오래된 다가구 주택들이 많이 돼 있었고 신축이 거의 없었거든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물건은 18년도에 중고된 물건입니다. 원룸은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300에 38만원이고요 1.5룸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 10만원 포함해서 500에 52만원, 투룸은 1000에 65, 3룸이나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20만원을 받더라고요. 5000에 100, 2000에 120 정도 받을 수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주인 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은 다락이 없어요. 다락도 없고 테라스도 없고요. 그래도 이제 보수적으로 그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저희 물건이 원룸이 7개, 1.5룸이 5개, 투룸이 2개, 주인 세대가 1세대인데요. 이걸 쭉 정리해 봤습니다. 원룸은 2100에 266, 1.5룸은 5개 호실로 2,500에 260만원, 투룸은 2개 2,000만원에 130, 주인 세대는 1개로 2,000에 120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총 보증금은 8,600만원에 월세는 776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현장에 와서 더 확인해 보셔야겠지만 신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름 보수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 본 겁니다. 이 물건을 만약에 최저가의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제가 봤을 때는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하기도 하잖아요. 물건도 여러 개도 나왔고 그래서 최저가에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결해서 최저가에 낙찰 받고 대출까지 된다라고 하면 90%까지 대출이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7억 6천에 90% 대출을 해보니까 한 6억 8천 정도가 대출이 나올 것으로 보여져요. 대출 금리를 한번 5%로 계산해 보니까 월 이자가 약 280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초기 투자금이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보증금을 또 회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묶이는 실투자금이 또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만큼 또 수익률은 또 올라갈 거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 월세가 776만 원, 이자가 약 280만 원이잖아요. 다 빼고 나서 실제로 순월세가 약 500만 원이 남게 됩니다. 공사하고 있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장 만실을 채우기에는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만실이 된다라고 하면 500만 원은 충분히 그 이상 나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도 차익도 중요하잖아요. 주변에 매매 효과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신축의 물건이 없고 대부분 오래됐다 보니까 비슷한 매물을 좀 찾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비슷한 연식을 최대한 찾아봤는데 작습니다. 대지가 84평이고요. 연면적이 76평인데 호가가 8억에 나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평당가로 계산해 보면 955만 원이 나오게 되거든요. 단순 계산으로 우리 대지 가격에 계산을 해보니까 매도 호가가 13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우리 물건이 얼마라고요? 약 7억 5,700만 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평당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 약 5억 6천 정도가 이미 저렴한 상황입니다. 월세도 분명 많이 들어오는 거 좋습니다. 현금 흐름 너무 좋지만 다가구 투자하는 이유는 단순히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월세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한다라기보다는 월세 현금 흐름은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매도 차익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가구 수가 또 많기 때문에 명도가 힘든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전세 반환 문제로 해가지고 반환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또 배당을 또 못 받으시면 명도 저항이 또 심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어때요? 아무도 없어요. 전세 아무도 없어요. 월세 들어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다 공실이고 다 새거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낙찰 받으면 이미 명도는 끝난 거예요. 근데 이 물건에는 사실 큰 하자가 존재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다가 중간에 멈춘 건물들도 있죠. 이 건물도 경매가 진행이 되고 나서 유치권이 접수가 됐습니다. 유치권 신고자가 총 3곳이었습니다. 유한회사 화진ENG,
공사대금으로 3억 8,500, 유한회사 호담산업 공사대금 1억 5,600, 동성엔지니어링 공사대금 2억 2천. 이 세 곳에서 유치권 신고가 됐습니다. 유치권 신고는 뭐냐? 간단하게 공사비 못 받았다. 이 경매를 낙찰을 받더라도 유치권 신고된 금액을 나한테 줘야 돼.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인수할 우려가 있는 물건이라고 보면 돼요.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건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점유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보여져요. 우리가 뭐 잠겨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대로 다 볼 수가 있죠. 근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소유자로부터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들어왔었습니다. 근데 유치권 배제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 유치권이 진성 유치권이냐 아니면 가짜 유치권이냐,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는 없어요. 소유자도 그렇고 근저당권인 은행에서도 유치권 배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배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 거다라고 해서 섣불리 입찰을 했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배제 신청서가 제출이 됐는데요, 24년 3월 8일, 3월 19일 날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두 번. 24년도 5월 24일 유한회사 화진ENG, 아까 유치권 신청자죠. 5월 30일 유한회사 동성엔지니어링에서 유치권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총 3곳이 유치권 신청을 했는데 배제 신청이 들어왔고, 배제 신청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데 유치권 신청한 사람이 유치권 취하서를 다 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물건인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총 3곳에서 유치권 신청이 들어왔어요. 근데 2곳에서 유치권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우리는 한 곳만 유치권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풀어나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반값에 이 물건을 잡아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치권이 있으면 대출이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유치권 금액이 크지 않거나 하면 우리가 또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거든요. 근데 제일 큰 금액 2곳에서 유치권 취하를 냈습니다. 한 곳인 1억 5,600만 원인데요. 이 해당 건물 1번이라고 하면 이 1번 건물에서 1억 5,600으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이 총 4곳에서 1억 5,600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여져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이 이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권자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해서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 협상을 할 수 있으면 금액 협상도 하시고, 유치권 취하서도 받아서 은행도 원만하게 또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현장 오셔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또 살펴보고 채권자나 소유자분들이랑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풀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또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 물건들이 전부 다 높게 매각이 돼야지만 빚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찰하려고 전화를 했다거나 조사를 하려고 연락을 드리거나 하면 거기에서 안 알려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남들이 보지 않는 물건에서 어떻게 나는 이 문제를 풀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